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제가 좀 취재를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 우선 이 며칠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의 리튬이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 기사를 접하고 놀랐는데 예. 리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잖아요. 네. 또 최근에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리튬은 이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물질인데 예. 가볍고 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이 최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뭐 노트북이라던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기차에 리튬 배터리가 활용이 되면서 네. 특히나 이 활용도도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다만 이게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번 연구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북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6곳과 이 남한강 7곳 그리고 한강 4곳에 물을 떠서 그 물을 분석을 한 건데요. 북한강이나 남한강의 경우는 리튬 농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합류하면 그때부터 이 리튬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네. 연구팀이 조사한 곳이 이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러니까 한강 상류인 팔당댐부터 영동대교, 가양대교, 그리고 하류에 있는 행주대교 인근 이렇게 네. 네 곳인데 이 리튬 농도가 팔당댐을 지날 때까지는 낮았다가 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행주대교 인근에서는 무려 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도심으로 들어온 강물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동안 리튬 농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강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네.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연구팀이 서울 시내 4곳의 이 수돗물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류에 가까운 이 서울 동대문구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하류 지점인 김포공항 수돗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리튬 농도는 한강에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류보다 하류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정확한 취수장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지점을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이 정확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이 리튬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은 대부분 이 앞서 말한 배터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네. 같은요. 네, 그렇죠. 이 버려진 배터리에서 네. 이 나온 이 물질이 네.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아. 보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이 바로 약물입니다. 네. 이 리튬이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인데요. 연구팀이 동위원소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이 뭐 배터리라던가 약물에서 나온 리튬이 이 한강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버려진 뭐 배터리나 약물 성분이 폐수로 유입이 되고요. 또 이걸 정화하지 못하고 이 물들이 그대로 한강에 흘러 들어가면서 리튬 농도가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리튬이 한강에 유입이 됐다는 건데 네. 약물로도 쓰인다면 리튬이 건강에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뭐 아직은 리튬이 어떤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리튬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쓰는 경우에도 부작용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부정맥과 같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요. 네. 하지만 이 다른 약물보다 리튬의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치료제로 대표적인 이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물을 끊고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링거액을 이용을 해서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해주면 한 1, 2주 만에 이 혈중 리튬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경우는 리튬이 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물을 기준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예. 물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희석이 되면서 리튬 농도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으로 쓰는 리튬이 보통 하루에 이 복용량을 600mg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물 속에 있는 이번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우리가 농도가 높았다고 봤던 김포공항 인근에서 나왔던 예. 그 한강물에 1리터당 리튬이 1693 나노그램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인 거죠.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리튬이 현재까지 완전히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돗물을 통해서 리튬을 장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또 이런 소량의 리튬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인체에 큰 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우리가 쓰는 이런 리튬을 좀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예, 미리 네.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